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닥터송이 토한증과 함께 하게 된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토한증 환자를 만나볼 기회가 생각보다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병원들이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피부 원장이었고, 성형외과에서 눈 재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눈 재수술이 사실 어렵고 사실 시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원들에 많이 오는 환자분 중에 하나가 뭐냐? 토한증이에요. 토한증은 뭐냐면 우리가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증상을 토한증이라고 해요. 선천적인 토한증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수술 잘못해갖고 눈이 안 감겨갖고 눈을 뜨고 자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토한증이라고 하고, 토끼가 잘 때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토끼 눈증, 이걸 간략히 불러서 토한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쌍꺼풀 수술을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토한증 환자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토한증 환자를 처음에 봤을 때는 과연 제가 치료할 수 있을까? 토한증 환자는 치료를 못해 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고, 저는 토한증 치료를 하려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 재수술 전문병원에서 상담을 여러 번 하면서 재수술 또 할까? 아니면 재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그런 토끼 눈증, 토한증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은 더 이상 하지 말까 막 고민을 하고, 또 눈 재수술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해요. 이럴 때 그런 환자들의 치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토끼 눈증, 토한증을 치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눈의 쌍꺼풀 라인에 있는 흉터를 치료하려고 제 시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쌍꺼풀 라인에 있는 흉터를 치료를 하게 되니까 결과물들이 계속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후 사진을 막 편집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시술 전에 눈을 뜨면서 찍었던 분들, 즉 눈을 감고 찍었음에도 눈이 떠 있던 분들이 시술 후에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토한증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시술 전 사진을 눈을 꼭 감지 않고 찍었고 시술 후에는 눈을 좀 세게 감았구나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쌍꺼풀 수술 흉터를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서 전후 사진을 보게 되니까 눈 안 감기는 분들이 눈이 자꾸 감기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그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쌍꺼풀 수술 흉터를 치료하면서 토한증의 증상도 좋아지는구나를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조직을 뭔가를 바꾸고 새 걸로 바꾸는 과정에서 토한증이 좋아지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시술을 하면서 토한증 있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 흉터를 치료하면서 토한증 증상이 좀 좋아지는가 확인 좀 부탁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봤더니 토한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토한증이 좋아질 때는 환자분들은 흉터 치료를 하면서 토한증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수술한 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토한증 증상이 자연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4, 5년 전, 7, 8년, 막 10년 전에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생긴 토한증이 갑자기 점점 좋아진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가 결국은 토한증을 좋게 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 흉터를 치료하면서 토한증도 조금 호전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네 토한증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게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토한증 치료를 알게 된 거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토한증 치료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토한증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요, 우선 가장 흔히 토한증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눈을 과교정했을 때, 눈매 교정을 한 다음에 과교정 되었을 때 토한증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과교정 수술한 후에 유착이 일어나기 전에, 고정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눈매 교정을 풀어주는 걸 가지고 토한증 치료를 첫 번째 도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눈 안에 유착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피부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 부분을 절제해내고 새로 재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피부 양이 또 모자라서 더 안 감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판 삽입술이라는 게 있는데, 눈꺼풀 위에다가 금을 일부를 집어넣어서 눈을 약간 무겁게 해서 눈이 감기게 하는 방법을 써요. 그런데 이런 금판 삽입술은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는 실제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피부 양이 모자라는 경우,
또는 유착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근육 손상이 온 경우 이런 경우는 큰 호전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딱 부러지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토한증이 한번 생기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본원에 오는 많은 토한증 환자들이 그냥 방치하다가 오세요. 방치하다가. 왜 방치하다가 오겠어요? 처음에는 치료법을 찾다가 포기하고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호소하는 게 뭐냐면 안구통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각막 개양, 각막 밀환, 각막 손상, 안구 건조, 막 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 결막염.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야 되고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시력이 계속 떨어져요. 시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한 불편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시고 가능한 한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토한증이 생기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유착.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겼다가 조직이 붙어버려서 생기는 유착. 유착이 많아져가지고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가 흔한 경우고요. 두 번째 뭐예요? 눈매 교정을 했을 때 과교정 돼가지고 눈이 늘 크게 떠 있으니까 눈을 감을 때 눈이 다 안 잡히는 게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뭐예요? 피부 절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당연히 피부 양을 많이 잘라내면 눈이 덜 덮이겠죠. 세 번째가 그런 경우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근육 손상. 근육 손상도 이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근육 절제가 너무 많이 되거나 또는 근육의 점막이 너무 많이 절제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합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는 한데 근육을 막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보통의 토한증 환자들이 오면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간혹 근육이 많이 절제되거나 근육의 점막이 많이 절제된 환자분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치료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토한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상담을 나눠보신 후에 치료를 결정해서 다른 부분이 좋아지면 토한증 증세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닥터성이 토한증과 함께 하게 된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안녕!